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FOMC 통화정책회의 여기다가 오라클의 실적 발표. 오늘은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국내 증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59% 하락하면서 4,11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4%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정오를 기점으로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정오 이후에 내내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동시호가쯤에 이 양시장에서 다시금 매수로 돌아서주는 모습이었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가져갔고요. 기관 홀로만이 매도 우위를,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세를 그리고 기관 홀로만이 매도세를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부각을 받았던 섹터 자산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정답이다라는 논리가 작용되면서 부동산 이 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자산주 내에서 서부 T&D가 가장 큰 폭으로 또 시세를 내줬죠.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 이 드래곤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용산구 낮은 일대에 가장 많은 부지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만 무려 2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졌죠. 어떻게 보면 의료 AI 관련해서 핵심 인프라 또 핵심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자 오늘장에서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모멘텀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장에 17% 넘게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세를 좀 시원하게 내주진 않고 있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정규장에서 3%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보면 납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 삼성전자,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약세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죠. 알테오제는 0.99%, 에코프로 BM 2%, ABL바이오 2% 넘게, 리가캠바이오 또한 0.9%, 거의 1% 가까운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내에서 역시나 자산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경방이 오늘장에서 15%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고요. 롯데칠성 또한 13%, 그리고 이외에 녹십자, 자화전자, 사조산업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자산주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할인지주 29.99%, 애프터마켓에서 또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서부 T&D 또한 27% 넘게, 이외에는 스피어,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잭시믹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국내 증시 양지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형주 위주로 좀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지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뭔가 가는 섹터, 가는 종목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투자 경고 지점까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오늘 뭐 투자 경고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고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이제 뭐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되게 이제 많은 그런 시기를 갖다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이제 의미는 퇴색되고 이제 투자자들이 좀 한 발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악재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잠깐 좀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삼성화재가 일단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아무래도 이제 그 MSCI 그런 뭐 편입 편출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과 어떤 뭐 재배분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장 마감할 때 갑자기 이제 뭐 상한가 부근으로 급등하기도 했었죠. 사실 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좀 지수를 누르는 분위기를 좀 무겁게 누르는 그런 좀 하루였었고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또 시장은 어떤 결국은 뭐 내년을 향해서 또 이제 올해 말에 또 이제 한두 차례 좀 약간 뭐 지수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결국은 또 산타랠리가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뭐 자산주들이 상승을 갖다가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이나 사실은 이제 뭐 해당 주식들은 이제 불과 한 달 전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6천 원에서 뭐 6만 원 그리고 4만 원에서 뭐 40만 원 그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쪽보다는 좀 덜 오른 게 뭐가 있나.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서부 T&D 좀 이제 그런 주식과 또 이제 뭐 할인지주 그런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해법을 어떻게 꼬아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뭐 올해 주도주 그런 주들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두 차례 정도 흔들릴 수 있지만 12월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시장이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들고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또 증권가에서 20년 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타점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내에서 상승을 할 때 어떤 종목으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들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거래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코스피 3위가 이제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을 오늘 좀 여러분과 살펴볼 이유는 모멘텀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그 건설주들이 이제 어떤 뭐 서울시의 뭐 재건축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속도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사실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제 그런 쪽에 뭐
뭐 현대인프라랄지 그런 주식들 좀 모멘텀에 좀 수혜를 받았죠. 또 그리고 이제 또 원자력 쪽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이제 미국의 이제 G 버노바 같은 경우에 한 1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갖다 보면 결국은 이제 AI발 그런 에너지 그런 수급 모멘텀이 결국은 G 버노바의 그런 주가를 갖다가 내년에 이익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어제자로 이제 G 버노바가 이제 한 5달러 정도에 있다가 이제 그런데 목표가를 JP모건에서 한 100달러 정도로 이제 인상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뭐 2배 가까이 한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두루두루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건 뭐 재건축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원전도 그렇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갖다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이제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오늘 원전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 8, 9%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문의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저항선은 일단 8만 원 부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6, 7월 달에 현대건설이 이제 8만 원 부근에 아무래도 물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물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좀 이렇게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그리고 이후에 좀 그 추이를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좀 내려오면은 좀 이제 단가를 낮추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금 사실 뭐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하이닉스 투자 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다른 쪽으로 2등주, 3등주로 좀 몰리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 후반에 그런 유망주도 역시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현대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재건도 껴있고요, 원전도 껴있고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또 국토교통부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호재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오늘 장중에 8%, 9%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 현 시점에서 나는 들고 있는데 어떻게 더 끌고 가야 될지 혹은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8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하고 이후에 추이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세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면서 또 상황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관련된 추이까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증권가에서 20년 넘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집약을 해서 만든 수급과 차트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한번 받아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파일 안에 차트라든지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낙주 매매 기법, 수익 매매 기법 등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좀 사용할 만한 기법 자료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나도 받아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장에 또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에 좀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매에 대한 노하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SK스퀘어 또한 지정이 되면서 이 종목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으로 이미 앞서서 드린 이후에 뭐 2달 동안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100% 넘는 또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오히려 이런 좀 무서울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도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많죠.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이제 ADR을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이닉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미국의 이제 영원한 3등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ER이 이제 올해 기준하면 한 30배, 내년 기준하면 한 뭐 15배 정도인데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올해 기준했을 때 한 11배, 12배, 그리고 내년 기준하면은 한 6배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주가가 싼 수준이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ADR을 미국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그런 세계적인 세계의 투자자들도 이거 뭐 오히려 이제 같은 업계의 이제 그 1위 기업인데 왜 이렇게 PER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런 시각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TSMC가 이제 그런 ADR을 갖다가 발행하고 함으로 해서 주가가 진짜 뭐 재평가를 받고 무서운 랠리를 갖다가 보인 것처럼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그런 물꼬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죠. 자, 일단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워낙 여러 번 말씀드리고 최근까지도 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트레이딩을 갖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400조짜리 기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린 종목들 결국은 이제 뭐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 대형주의 경우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뭐 하이닉스 오늘 하락 어떻게 보셨나요? 또 이제 뭐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가 또 오겠죠. 네. 자, 여러분께 이제 펩트론을 말씀드리고 3일 동안에 50%가 올랐고요. 3개월에 3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풍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4일 동안에 40%가 오르고 한 달에 2배가 올랐고요. 한전기술은 3주에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이제 5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되게 여러 차례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 펩트론도 2-3번 말씀드리고 하나오션은 너댓 번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말씀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자,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12월 5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5일이면 바로 지난주인가요? 바로 지난주죠, 그렇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당시에 이제 한 53만 원 정도, 매수가는 이제 54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59만 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8월 27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26만 원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한 120%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만에. 재미있는 점은 저는 이제 SK 스퀘어도 이제 같이 공략을 했는데 SK 스퀘어가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두 종목이 똑같이 이제 투자 경고를 받아서 SK 스퀘어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장기 투자, 어떻게 보면 중기 투자죠. 왜냐하면 이제 뭐 2달 정도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결국 이제 이때가 거의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스윙 투자를 갖다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제가 하이닉스를 이제 11월 3일부터 해서
이제 보유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갖다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0%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이틀 뒤에 또 급락했을 때 매수해서 이틀 만에 10%가 상승을 했고요. 이때는 그냥 뭐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1월 18일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틀 만에 10%가 나오는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4일에 52만 원, 53만 원 이때는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날 또 이제 한 3분의 2 정도로 갖다가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3분의 1 정도로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쨌건 투자 경고가 떴지만 지금 이제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렇죠? 11일. 그럼 2주면 한 24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60만 원을 갖다가 돌파하는 거는 이제 이때까지 좀 어렵습니다. 11월 24일까지는. 이 뒤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60만 원을 돌파를 갖다 해버리면 59만 원을 돌파를 해버리면 또 그 연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스윙 투자로 가야겠죠, 그렇죠? 급락하면 매수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뭐 60분 차트에서 상단에 부딪히면은 또 매도를 갖다가 하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윙 투자로 되게 좋은 투자 대상이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의 하락을 글쎄요 뭐 일단 뭐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벤트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짙은 관망세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에 또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시간 외로 이제 오라클도 이제 뭐 마이너스 14% 폭락을 해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1.5%까지 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좀 관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동성 중에 일부가 그렇게 자산주로 몰린 것 같아요. 또 이제 반면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뭐 미증시의 흐름이 어떤 기술주의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라는 부분에 따라서 내일은 또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 외로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또 이제 뭐 오라클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내일은 또 별게 아니다. 또 그러면 또 내일 또 시장이 또 랠리를 갖다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건 뭐 투자 경고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재미없어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기회가 오겠죠. 왜냐하면 좀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하이닉스는 지금 물려도 되는 지금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한 75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400조 정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전을 해버렸어요,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이 올해 한 10조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30조. 내년에 한 마이크론이 한 35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75조 정도로 예상을 하면 2배 이상 영업이익을 갖다가 기대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더 앞서 버렸습니다. 한 435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420조 정도 하죠. 오늘 급락을 해서 한 410조대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은 만약에 스윙 투자 개념으로 매수를 했는데 뭐 만약에 좀 하락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주식은 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산 중에서 한 뭐 10%, 20% 그렇게 이렇게 스윙 관점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엔 되게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9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올해 1월 달에 추천드리고 8개월 만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되게 오랜만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65%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주가가 좀 반등을 갖다가 하는 시기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투자 경고죠.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돼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다음 주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좀 탄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되게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형주로 좀 드라마틱한 그런 타점을 갖다가 함께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공방에 오시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형주들 특히나 SK하이닉스, SK스퀘어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투자 또 경고 지점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오히려 이럴 때 좀 타점을 잡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워낙에 변수가 많고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장 중에 이런 종목들 좋은 타점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 실시간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이 참 이벤트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뚜렷하게 뭔가 주도 섹터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이 원론, 이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20년 넘는 증권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든 이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고 싶다. 현 시점에서 사실 나는 주린이기 때문에 차트라든지 수급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또 정리를 해서 또 파일까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챙겨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템베거 계좌를 만들어주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2월인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 초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초까지의 포트폴리오보다 내년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TV를 보시는 분들이 뭐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노후로 왔다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뭐 되게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갖다가 주식 투자하실 때 두 가지를 갖다가 주의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적어도 실패를 갖다가 할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주식이라도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되게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보시면 15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으로 하락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30% 정도가 순식간에 하락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방송이나 이제 그런 데를 보고 와 하나오션이 너무 좋대. 또 뭐 유튜브에 또 뭐 어쨌건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이어야지 방송도 그렇고 그래야 이제 조회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되게 막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거나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면은 정말 되게 주식 투자가 되게 낭패를 갖다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 혹은 내가 이제 모르는 주식 혹은 뭐 테마주 뭐 이제 그런 주식을 갖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거의 진짜 계좌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모르는 주식. 그 회사의 이름을 갖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처음 들어본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는 이제 거의 보면은 한 8, 90%가 뭐 수익이 정체돼 있거나 적자거나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을 뭐 운 좋게 이제 수익을 내고 그럼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주식에서 한번 손실을 갖다가 좀 크게 본다 그러면
주식 투자도 되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적어도 주식 투자에서 낭패를 갖다가 볼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뭐 오늘도 JP 모건에서 또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내년에도 이제 K 증시의 그런 프리미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70% 정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제 S&P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0%가 좀 안 되게 올랐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대의 그런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강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제조업 쪽을 갖다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빅테크나 AI와 그런 연관된 제조업이 뭐가 있을까? 그쪽에서 결국은 우리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래. 올해는 좀 쉽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내년에 좀 수익을 많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 이제 직접 주식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뭐 몇백 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 공부방이 있으신 분들이 한 4,000분 정도 되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올해 주식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대형 그런 증권회사에서 그 스마트폰 MTS에서 제공하는 그런 계좌 캡처, 계좌 수익률 그런 커브인데요. 지금 이분이 올해 이제 5월부터 해서 올해 이제 9월까지 한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자산이 한 2배가 되게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분이 5천만 원이면 1억, 그리고 1억이면 2억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한 5개월 만에. 물론 보시면 뭐 주식은 일단은 뭐 정기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그 계단식 그런 상승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의하실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주식을 갖다가 뭐 그냥 사는 거. 그렇지만 않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내년에 시장이 6천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계속 뭐 손해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5개월에 2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투자를 갖다가 했느냐 하면 그 수익률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 거는 역시 그런 포트폴리오 매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막연한 장기 투자와는 좀 달랐어요. 내용을 보시면 5월달하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전기술에서 큰 수익을 실현을 갖다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전기술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수익을 갖다가 기록한 종목들이 증권주, 한국금융지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되게 크게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한전기술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들을 이제 5, 6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쪽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8, 9월 달에는 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쪽이 계좌에서 좀 주로 비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오션을 다시 매수를 갖다 해서 수익률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 달 정도 수익률이 한 30%에서 거의 한 100%, 그 정도로 급등을 갖다가 한 말 그대로 진짜 대형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제 뭐 5개월에 2배 그런 수익률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형주 단기 스윙,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하지만 이렇게 스윙 투자를 갖다가 통해서 스윙 투자는 이제 보통 뭐 단타 그런 개념하고 약간 틀린데 보통 이제 빠르면 물론 당일 그리고 이제 아니면 한 뭐 2, 3일에서 한 4, 5일 그 정도를 보유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믹싱을 해서 결국 자산 관리를 갖다가 계좌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5월 달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갖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계좌 수익이 급등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에 매수해서 18만 원까지 계속 좀 수익을 갖다 극대화시켰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틀 만에 16% 이런 수익 매매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금융지주 80% 수익 중에 또 이렇게 중간에 한 이틀 만에 16% 상승하는 그런 장대 양봉을 프리마켓부터 공략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스윙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스윙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마 이제 지금도 뭐 오늘은 이제 뭐 3.5% 하락을 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 기회가 그러면 이제 뭐 내일이나 뭐 모레나 또 이제 만약에 어떤 시장이 약간 좀 그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또 급락했다. 그럼 제가 또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타점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방에서 뭐 함께 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또 수익을 함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활발하게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자산인데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내가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 그러면 내 가족들은 그냥 뭐 ETF만 투자를 갖다 하게 하겠다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ETF라고 하면 그거 수익률이 좀 더디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ETF 안에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업종의 주식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만약에 ETF 안에 이제 주식이 만약에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있다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ETF의 수익률은 거의 한 4위, 3위 그 정도 합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ETF를 갖다가 이날 공략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ETF가 이제 7%를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제 대장주라고 쓰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5% 급등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력 ETF가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갖다가 하는 섹터였었는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별로 못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어떤 섹터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사실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섹터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ETF가 되게 좋은 그런 투자 자산이라는 거죠. 반면에 또 이제 제가 한국금융지주를 갖다가 한 이틀 동안에 16% 수익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게 당일에 14% 오르고 다음날 프리마켓에 이제 아침에 한 2, 3%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에 16%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제 그 증권 ETF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제 10%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날 ETF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난 증권주는 한국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 종목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 한 뭐 3위부터 한 10위까지는 다 10%보다 못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ETF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봐야 되실 것 같고 아마 이제 ETF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뭐 거의 뭐 원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함께 섹터 ETF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주식 투자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은 시장이 좋지만 사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계엄 1주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년 전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이제 4월까지의 시장의 흐름인데 정말 시장이 되게 부침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20%가 순식간에 빠진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에도 사실 뭐 손절 없이 계좌를 갖다가 계속 관리를 갖다가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좌를 갖다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장 뭐 지름길이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스윙 투자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그 PDF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좀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제 봐왔던 그런 차트 흐름
막 이제 오르는 주식만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좀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또 좀 완전 다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의 성과를 좀 높여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스윙 투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끝물에서 따라잡았다가 손실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스윙 매매, 낙주 매매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섹터 ETF 쪽으로 오히려 눈을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방 안에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증권가 20년 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노하우를 나도 한번 오늘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안에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교육방 내에서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뭐 ETF라든지 수익 매매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신청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로 현 시점에서 증시 좀 마스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전문가님의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커트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상승 나오는 종목을 이 상승분을 잘 챙기시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스윙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문의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이런 타이밍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제 보통 막 오를 때 상승 막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제 어떤 조정에 마무리되는 관점에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했는데 뭐 다음 날 급등하거나 아니면 뭐 며칠 뒤에 뭐 한 2, 3일 뒤에 급등하거나 보통 이제 그런 방법인데 보시면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32만 원에서 한 24만 원까지 급락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린 그런 시점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보시면 주식들이 다 대형주죠, 그렇죠? 그래서 스윙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의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약간 좀 걸리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또 이제 다른 차이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을 갖다가 이제 보통 매수를 할 경우에는 손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손실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막 10% 이상 손절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런 뭐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낙주 매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사실 뭐 거의 발생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자료에 보시면은 PDF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량주의 경우에 일단 해당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정치 테마주나 뭐 그런 주식들 이제 뭐 실적이 되게 안 좋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낙주 매매다, 스윙 투자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물론 오르면 좋겠지만 잘못하면은 그거는 되게 데미지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량주가 어떤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의 악재 때문에 혹은 업종의 악재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때가 일단 스윙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고요.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주로 이제 이격도 여기에는 이제 뭐 20일 이격도, 5일 이격도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60분 이격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RSI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30 이하 되는 그런 종목을 갖다 가장 기본적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갖다 하셔서 그렇게 PDF 자료를 갖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비법에 대해서 PDF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PDF 파일 신청하면서 나도 수급 그리고 차트 관련된 이런 노하우들 받아보고 싶다. 이 집약본을 온전히 흡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파일 또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고 교육방 오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투자 경고 지금 상황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전 쪽이 약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장주가 조금 쉬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건설도 어쨌든 좀 올랐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한전기술.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께 이제 한 몇 번 좋은 타점을 갖다 말씀을 드렸죠. 한전기술 제가 한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은 26년에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실적이 부진했죠,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어쨌건 다 그럴 거라고 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는 되게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92% YOY 성장을 갖다 할 것 같다. 그 내용에서 이제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체코 원전 관련 수주가 이제 1조 원대 중후반이 예상이 되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중동 지역 쪽으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수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림잡아서 수주 전망하는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는 92% 거의 2배 가까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가격 흐름을 갖다 보시면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적어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원전 쪽이 가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대안으로 이제 한전기술이 말씀드렸던 그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한전기술은 이제 좀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가격이 10만 1,300원 정도인데 제 생각에 뭐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고점 부근인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한전기술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한전기술 관련해서 나도 추가적으로 장 중에 한번 매매적인 타이밍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 매매적인 타이밍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목표가는 어디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노하우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또 요청을 남기고 계십니다. 사실 시장이 워낙에 좀 뚜렷하게 어떤 섹터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기본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봐야겠죠.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혹은 수급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수익 매매 관점으로 늘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노하우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PDF 파일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100원의 유료 문자거든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부분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